다른 곳에서는 변호사님 말이랑 다른데 너무 불안해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디서 그랬냐? 그랬더니 왜냐하면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내가 도박 빚이 있어서 기각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보정에 대해서 충실하게 소명하지 못한 사무실의 잘못일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요즘 도박 관련으로 상담 오시는 분이 많나요? 네, 저희가 약간 도박 개인회생 전문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도박과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박과 관련해서 법원의 실무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는 실무자들이 아직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다른 곳에서는 변호사님 말이랑 다른데 너무 불안해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디서 그랬냐?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기각되느냐예요. 도박빚 때문에 개인회생하면 기각되는 거 아니냐? 결론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박빚은 개인회생의 기각 사유가 아니에요. 파산을 할 때는 도박은 면책 불허가 사유예요. 도박빚이 있으면은 면책을 불허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박빚이 있는 경우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은 도박에 쓴 돈 중에 어느 정도 돈은 환수금을 내야지 재량 면책이라고 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지만 면책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 이런 게 없고 기각 사유에도 도박은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박 빚이라는 이유로 기각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있죠. 도박빚 때문에 기각당했다는 사람이 있던데요 라는 말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도박빚 때문에 기각을 당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유로 기각을 당한 건지.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도박빚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법률상의 이유를 대야 할 텐데, 그 법률상의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실하지 못한 신청이다, 아니면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각되는 경우 성실하지 않은 신청은 뭐냐면 통장에 있는 거래 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나 이거 도박빚이니까 열심히 소명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이거 기억 안 난다, 모르겠다. 법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소명을 요구하면서 소명이 안 되면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는데 청산가치에도 안 넣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서 기각을 해요. 그 다음 경우는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기각하는 사유는 어떤 경우냐면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나 이거 돈 빌려서 도박하고 실패하면은 개인회생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서 도박을 했고 도박에서 실패해서 그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악용한다 라는 이유로 기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직전에 내가 대출을 해서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악용하려는 의도로 했다는 거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사람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를 보면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리고 신청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도박빚이 있어서 기각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보정에 대해서 충실하게 소명하지 못한 사무실의 잘못일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또 하나, 이 도박과 관련해서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게, 저 최근 채무가 있는데 최근에 도박을 했는데 이러면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다른 곳에 상담을 했는데 최근까지 도박을 했으면은 3개월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이것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어요. 3개월 이내에 하면은 당연히 문제를 삼겠죠. 왜냐하면 최근 채무니까. 근데 최근 도박 채무라고 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도박 채무는 법원에서 청산가치의 한도 끝까지 넣으라고 합니다. 내가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면은 청산가치를 5천만 원까지 올리라고 하고,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이 1억이면은 1억까지 올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을 변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최근 채무라고 해서 기각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법원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역시 법원이 임의로 하는 거고요.
내가 거기에 불응한다고 해서 기각 사유는 되지가 않습니다. 법원이 도박에 쓴 돈 5천만 원을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도박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던 청산가치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럼 두 청산가치를 더하면은 1억 원이 되는데 내가 개인회생으로 최대한 갚을 수 있는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7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청산가치가 1억이고 가용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게 7천만 원이니까 청산가치 보장이 안 돼서 개인회생 신청을 못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무자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7천만 원만 갚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박을 한 돈 5천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르는 그 청산가치가 아니라 청산가치처럼 마치 변제를 해라, 더 많이 변제를 하라 라는 뜻일 뿐이에요. 진짜 청산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해지지 않아서 다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네. 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을까요, 법원에서? 왜냐하면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법률에서 도박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법원이 명확하게 도박에 쓴 돈 중 가용소득으로 전액 변제할 수 있는 돈은 청산가치에 더하시오 라고 그 법률의 근거에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근거 법률이 없어요. 근거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최대한 도박을 한 사람에게 좀 불이익을 주려는 것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현재 국회에 올라간 법안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에 도박 채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사행성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 사람,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각을 하도록 하자 라는 내용의 법안도 현재 상정이 돼 있어요. 이것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된다면 도박 채무에 대한 것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